He is a nuclear power. 이 한마디가 결국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의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국과 미국이 그간 견제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마치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이라도 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국방부가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나 다시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뒷백에선 오늘 긴급 편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오죽하면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게 되는 건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resident Trump, we remember 4 years ago, Barack Obama had told you that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was going to be North Korea. Did Joe Biden tell you what he thinks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is right now? No. Why not? I think we have a lot of them. Right now, I think we have a lot. I think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And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지칭을 했고, 저희가 관련해서 이미 지난주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 능력 보유한 건 맞지 않느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다릅니다. 대개 현실을 반영한 용어는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고요. 법적 지위를 인정한 용어는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츠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걸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 즉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츠는 P5라고 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곳입니다. 이들 5개 나라는요, NPT 체제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의무, 즉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건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누클리어 파워라는 현실을 반영한 용어로서 불리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들은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이들 3개 국가는 NPT에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북한과 다른 부분이죠. 북한은 과거에 NPT에서 비핵화 가입을 전제로 핵 기술을 받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친 것처럼 NPT를 뛰쳐나갔지만 이들 3개 국가는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북한과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누클리어 파워라고 말한 것이 마치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에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 자칫 더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뭐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NPT P5처럼 정말 그냥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핵 보유국, 국제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NPT 체제상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요, 현실적으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목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P5까지는 아니어도 앞선 3개의 국가들, 즉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자기들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기대하고 또 아마 갈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인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냐?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됐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면서 다 포기하지 않고 경제 제재는 또 경제 제재대로 풀 수가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갈구해 왔던 겁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를 압박해온 안보리 제재 결의의 바탕이 뭐냐 하면요, 북한이 NPT 위반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북한은 벌 받아야 된다, 북한은 불법적 핵 개발했으니까 안보리 제재 받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건요, 이런 북한의 행태도 용인을 해준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즉 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비핵화 협상은 또 뭐고 핵 군축 협상은 또 뭐야?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비핵화 협상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핵을 다 포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돌이킬 수 없게, 그러니까 핵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핵이 정말 한 톨도 없는 상태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게 비핵화 협상입니다. 반면 핵 군축 협상은요, 상대가 핵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협상입니다. 전량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어쨌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을 지향할 가능성이 일부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핵 군축의 방향으로 실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어려워진다면, 예를 들어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것만 폐기를 하고요, 나머지 한국이나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들은 그냥 갖게 되는 상황.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이런 상황도 안 일어날 거란 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늘 만일의 상황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친밀한 브로맨스를 펼친다고 해도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사안을 한국을 배제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을 막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게 우리가 진정 얻어내야 할 핵심 우선순위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로서는 당면 위협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단두기동, 그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 능력 강화 이런 쪽에 대비해서 핵 방어라 할지 뭐 삼축 체계랄지 이런 것들보다 정밀하게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나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뒷배기였습니다.